안녕하세요. 저희 시나노 골드 과원입니다. 제식 2년 차거든요. 원래 사과가 몇 개 달렸습니다. 가지도 비교적 잘 나오고 있어요. 시나노 골드는 가지가 잘 안 나오는 품종이죠. 작년에 제식하고 시그널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식 1년 차에는 시그널 처리해도 가지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 여기도 일주일 가까이 비가 계속 왔거든요. 지난 토요일 오후 4시에 비가 그쳤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바로 방제에 들어갔거든요. 장마가 계속될 때는 비가 그치자마자 방제를 하면은 위험성이 있어요. 무슨 위험성이 있냐면은 엽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정 약재를 잘못 살포해서 엽소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장마철에 며칠간 비가 계속 오다가 비가 그치고 해가 짱짱하게 날 경우에는 엽소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마가 그치고 해가 짱짱하게 나면은 기공이 열리면서 정산작용, 그러니까 수분 발산을 많이 합니다. 기공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때 농약을 살포하면은 농약 성분이 과다하게 흡수되거든요. 그러면은 엽소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장마철 비가 며칠 계속되고 그 다음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에는 농약만 살포해야 되지 거기에 영양제나 칼리 성분이 들어간 비료를 살포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영양제에는 칼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산가리나 황산가리를 살포하면 거기에 칼리가 있죠. 칼리 성분은 잎의 기공을 많이 열어주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기공을 확대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안 그래도 장마가 끝나면은 정산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기공이 열려지는 데다가 칼리 성분이 들어가면 기공을 더 많이 열어요. 그러면은 농약 성분을 일시에 과다하게 흡수하기 때문에 엽소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저도 비가 그치고 그 다음날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살포했거든요. 이 밭은 원래 사과가 별로 달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장지가 많이 생기고 나무가 과범무하기 때문에 인산가리를 지난번에 살포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인산가리를 살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바로 그치고 농약 살포하는 데다가 인산가리를 추가하면은 엽소 현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산가리를 살포하고는 싶었는데 살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그저께 인산칼슘을 살포했거든요. 이때는 인산하고 칼슘 공급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산칼슘을 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산하고 칼슘을 동시에 공급했죠. 가루로 된 인산칼슘은 절대로 살포하면 안 돼요. 가루로 된 인산칼슘은 물에 녹여서 살포하면은 녹지가 않아요. 불리거든요. 그러면은 사과나무가 흡수를 못 합니다. 산에 녹아있는 인산칼슘을 살포하면은 인산과 칼슘을 사과나무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비가 그치고 그 다음날 바로 농약을 살포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지금 신초 끝을 보면은 잎이 탔죠. 이게 약해를 입은 겁니다. 며칠 비가 계속되고 그날도 기온이 30도 넘어갔거든요. 엽소 현상은 25도 정도 되면은 잘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뭐 장마철에는 20도에서 25도 사이에도 엽소 현상이 발생합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니까 이렇게 엽소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옆에 후지인데 후지는 엽소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시나노 골드에 엽소 현상이 상당히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시나노 골드가 후지보다 내병성이나 이런 데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후지보다 연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엽소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엽소 현상이 발생했죠. 시나노 골드 2년 차인데 이 나무도 가지는 상당히 잘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잘 나왔죠. 요 엽소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가장자리에 심은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차 약재를 살포하고 나중에 SS기가 돌아갈 때 또 약재가 살포됐어요. 그러니까 약이 이중으로 맞았거든요. 약이 조금 더 많이 살포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엽소 현상도 더 심합니다. 이 나무도 보면은 가지는 잘 나왔거든요. 2년 차인데 가지는 잘 나왔는데 여기에 요 끝부분이 전부 엽소 현상이 발생했죠. 여기에도 엽소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옆에 나무인데 이 나무는 조금 생육 상태가 옆나무보다는 안 좋은데 이렇게 여기도 엽소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나무도 여기 보면은 가지마다 요 엽소 현상이 발생했죠. 요 윗부분은 좀 괜찮은데 여기도 엽소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나무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엽소 현상이 발생해서 잎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옆에는 후지인데 요거는 후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이 나무는 비교적 유목이기 때문에 원래 과일도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엽소 현상이 전혀 없거든요. 요 옆에도 4년 차인데 요 사과도 많이 달리고 엽소 현상이 없습니다. 옆에 시나노 골드는 요 위에 엽소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옆나무도 이렇게 엽소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후지는 엽소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가운데 시나노 골드인데 여기 엽소 현상이 조금 발생했죠. 그런데 양쪽의 후지는 전혀 엽소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철에 엽소 현상이 심할 경우에는 사과나무가 생장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과일이 제대로 구울지도 않고 색깔도 안 나게 되죠. 그러니까 장마철에는 약을 살포할 때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비가 끝나고 하루 정도 지나고 그 다음날 살포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비가 자주 오면은 달방과 탄저병이 무서워서 사실 바로 방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약만 쳐야지 영양제나 칼리비루를 혼용해서 살포하면은 엽소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후지는 엽소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조금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무는 보면은 여기 엽소 현상이 조금 발생했죠. 저는 처음에 제초제가 튀어서 이런 줄 알았어요. 이 나무는 여기 중간에 여기도 엽소 현상이 좀 발생했죠. 이 다른 나무는 엽소 현상이 발생한 나무가 거의 없어요. 아까 그 나무만 후지는 발생을 했네요. 오늘은 엽소 현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